자, 합성함수의 미분. 합성함수는 이런 함수를 합성함수라 그래요. 그쵸? 빨리 적. 할 거 많아. 훅 하면 그냥 매개함수, 음함수, 역함수까지. 저 매기가 뭐? 되게 변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예요. 이게 합성함수는 보통 치환을 이용해서 많이 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함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합성함수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까다롭기도 하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합성함수, 그러니까 함수 안에 다른 함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함수를 미분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의식 방법이 있고 이제 해봅시다. 정의식 방법으로 하면 y''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겠죠? h분의 f gx 플러스 h 마이너스 f gx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근데 정의 함수에 따라서 그 길을 그리긴 그렸는데 이거 자체가 정의식의 형태를 따르지는 않죠. 맞아요? 따라서 이제 뭐를 필요로 하냐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있으면 요 h가 사실은 함수가 x 더하기 h 빼기 x였거든. 여기 분모가 여기가 얘가 x 더하기 h에서 x를 뺀 거였어요. 즉 요거 빼기 요거였다는 말이죠. 정의식에서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요거 빼기 요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분모에 gx 더하기 h 빼기 gx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괜히 생겼으니까 어떻게? 없애기 위해서 이쪽에 분자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따라서 이제 요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요거 봤더니 아이고 안 써도 되네. 요거 정의식을 만족하죠? 그대로. 그러니까 f 프라임의 요 안에 있는 값 그대로 g x가 써지고요. 곱하기 요건 g 프라임 h죠? x죠? 그래서 g 프라임 x가 곱해져요. 합성함수의 미분은 반드시 안에 곱해진 게 미분해서 다시 곱해야 돼요. 이렇게 안에 함수 변수로 들어가 있는 값을 미분해서 다시 곱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 형태는 그대로 들어가요. 자, 한 가지 더 증명 방법은 이렇게도 가능해요. 우리가 y''이라는 것은 dx분의 dy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즉 x로 미분하는 거예요. 됐어요? x로 미분하는 거죠? 그치? 이걸 이렇게 표시해. 그런데 지금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D. 맞나요? 자,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gx를 u라는 함수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dx분의 dfu 이렇게 바뀌어요. 됐어요? 응? 일단 이렇게 바뀌는 거 그냥 u로 바뀌는 거니까 괜찮죠? 여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x기 때문에 u를 미분할 수가 없어요. u는 u로 미분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쓰냐면 dfu를 여기다가 du로 미분할 거고 u는 아까 봤더니 x의 함수니까 여기에 du는 다시 x로 미분해주면 돼요. 이걸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약분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구의 변수로 봤을 때 u에 대한 변화를 보고 나는 x에 대한 변화로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u의 변화거든. 됐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 얘는 f'u가 되는 거고 얘는 u'이 되는 거죠. u'인데 u'은 g'x니까 u'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써서 결국은 원래대로 돌리면 u는 gx가 되고 u'은 g'x가 돼서 저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합성함수의 미분은 합성되어 있는 부분을 반드시 곱해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 x가 아니라 사인에 코사인 x가 들어가 버렸어. 이렇게. 그쵸? 얘는 사인 x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사인. 코사인 x가 얘가 gx가 되는 거예요. 얘가 fx가 되는 거고. 그래서 fg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f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코사인이지.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얘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gx를. 그래서 코사인에 코사인 x가 되고 gx를. 그 다음 얘를 미분한 값 누구? 마이너스 사인 x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 얘가 gx인 거고 얘가 f'이 되는 거고 얘가 바로 g'x가 돼서 곱해지는 거라고. 알겠어요? 됐어요? 따라서 이제 몇 가지를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그냥 씁시다. 첫 번째, y가 지수함수에 선생님 저번에 다 써준 건데 한번 여기 fx가 들어가 있으면 펜이 깨져가지고 좀 이상하게 나와. 됐죠? y 프라임은 얘는 미분해도 모양이 안 바뀌죠? 맞아요?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그대로 여기 이게 합성함수가 들어온 건 얘는 그 형태를 그대로 써주는 거고 그 다음 곱하기 얘를 미분한 애를 곱해서 써주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알았어요? 두 번째, 얘가 상당히 중요한 애인데 ln fx 물론 fx는 0보다 커야 돼요. 알았죠? 여기 좀 중요해요. 이거 자주 나와요. 그럼 ln x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오! 고마워요. 드디어 외우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fx분의 1이 나오는데 fx분의 2
1이 나오는데 여기에 f를 또 곱한 f'x를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미분한의 형태로 나타나요. 민준이 너 여기서 한 번 대충 보고 외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 반드시 여러 번 봐서 외워. 알았지?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좀 너무 많아서 좀 애매하기는 해요. sin fx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이거 괄호로 안 해도 될까요? 그냥 할까요? sine을 미분하면 cosine fx가 되고 f'x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여기 아까 선생님이 그거죠? 네 번째, 코사인 fx를 미분하면 코사인을 마이너스 사인인데 거기에 x 대신에 그냥 fx를 써주고 f'x를 반드시 곱해 주시라고요. 그죠?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기본 5개는, 그러니까 기본 3개는 해야지. 탄젠트까지는 하자. 시컨트 이런 애들은 그냥 빼도 탄젠트까지는 합시다. 탄젠트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 미분하면 뭐 나와? 시컨트 x 제곱. 오, 시컨트 그냥 제곱. 제곱 x가 나오는데 여기 fx가 들어가고요. 오, 잘 외웠어요. 곱하기 f'x가 된다고요. 이렇게.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별거 없어요. 매개변수하고 음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요. 어디까지 할까 모르겠는데 참 와우. 매개변수 음함수를 다 해? 너희들 문제가 너무 적단 말이야.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면 좀 그것도 그렇고 역함수는 좀 그렇고. 뒤에 걸 먼저 하면 안 돼. 매개변수랑 음함수랑 이어져요? 아니 역함수가 내용이 좀 어려워. 그래서 역함수는 한 파트로 그냥 따로 갈 생각이고 아니 이게 더 함수. 이게 함수는 어렵지 않고 이게 더 함수 문제. 그냥 확 갑시다. 오. 어디까지 한 거야? 어디까지 한 건가? 문제집은 선생님이 좀 더 복사해 줄 테니까 뭐 마플 시너지라든가 뭐 다른 거 좀 복사해 줄 테니까 그것까지 다 푸세요. 어디요? 아니 앞으로 요 부분만 좀 연습을 해놔야 될 것 같아. 이거 뭐야? 자, 매개변수 미분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x와 y를 변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얘를 우리가 변수라고 불러요.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식을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값이 형태가 바뀌지 않는 애야. 예를 들어서 함수가 2x-1이면 x에다 3을 집어넣나 5를 집어넣나 2x-1이라는 함수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변수가 돼요. 근데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2라든가 -1은 상수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 값을 바꾸면 얘기가 달라져요. 3x-1은 2x-1과 함수가 달라져요. 알겠죠?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함수에 의해서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어요. 근데 변수는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대응 관계를 찾는 관계들을 말해요. 어쨌든 간에 변수가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를 조금 어려운 얘기를 더 섞어서 이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더 섞어서 얘기하면 x를 독립 변수라 그러고 y를 종속 변수라 그래요.
독립변수라는 건 내가 2를 집어넣어도 되고 아예 독립적으로 2나 3 이렇게 아무렇게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y는 2x-1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얘가 변수고 얘는 상수들인데 여기다 내가 2를 집어넣어도 되고 2가 집어넣어도 되죠. 근데 2를 집어넣으면 1에 대응하는 값은 누구야? 1이죠. 2를 집어넣으면 대응하는 값이 누구야? 3이죠. 얘네들은 얘네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가 얘를 2를 집어넣고 얘를 3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독립적이진 않아. 종속적이야. 얘는 내가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거에 의해서 대응되는 얘네들은 종속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수라는 뜻이야. 변수에. 여기 어떤 z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랑 얘랑은 관계가 있어? 없지. 얘 1 집어넣고 얘 3 집어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독립적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x랑 y는 독립적이지 않죠. 서로의 관계가 있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한해서는 x랑 y랑 완전히 독립적인 것처럼 보여요. x 따로 y 따로야. 알았죠? 여기까지 얘기 됐어요? 이해됐어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고 y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3을 집어넣어도 되는 것처럼 따로따로 쓰여있어. 같이 쓰여있지 않아요. 이거 같이 쓰여있으니까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치? 따로따로 쓰여있어. 너 따로 너 따로야. 그런데 얘는 f라고 할까? t라는 어떤 함수에, 그러니까 t라는 값의 변수에 t라는 변수를 가져. t에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 근데 얘를 봤더니 얘도 그 똑같은 t에 영향을 받고 있어. 그럼 x랑 y는 사실 관계가 있는 거지. 똑같은 거니까. 이 t에 의해서 x도 영향을 받고 y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지? 그래서 x랑 y가 관계가 없는 줄 알았더니 관계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t. 이 t라는 변수 때문에. 그쵸? 그래서 x랑 y는 누구 때문에 관계가 생긴다고? t를 t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t를 매개로 해서 x와 y가 관계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t를 매개로 해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t를 무슨 변수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 t를 매개 변수라 그래요. 즉, 두 개의 독립되어 있는 변수를 어떤 문자가 서로 영향을 줄 때 그 영향을 주는 변수를 우리는 매개 변수라 그래요. 알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되는 애가 그냥 매개. x에도 영향을 주고 y에도 영향을 주면 어쨌든 변수가 되는 그 애가 매개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가 되는 문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는 t에 영향을 받는데 얘는 k에 영향을 받아. 그러면은 그게 상관이 없나?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걔는 매개가 될 수 없어. 그쵸? x도 t에 y도 t에 t가 네가 너랑 나랑 이어주는 매개야 이렇게 하는 거야. 실생활에선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이런 거야. 너 친구는 너야, 내 친구는 너야. 그럼 우리 둘도 조금 쟤를 매개로 해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생기지. 그런 매개 변수야. 이때가 매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해야 되는. 그치? 만약에 관계성이 없을 수는 있지만 관계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내가 내일 약속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약속 안 된대. 왜? 널 만나기 위해서. 그럼 너랑 나랑은 약속을 잡는 거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치?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거야. 두 사람한테 다. 그 영향을 주는 변수를 우리 매개 변수라 그래. 그래서 x랑 y는 서로 관계가 없는 줄 알았더니 관계가 생겨요. 그럼 이런 방정식을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가진 방정식이 이제 x가 f, t, 세타가 많이 나올 텐데 t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한다고? 매개 변수 방정식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y라는 문자를 두 개를 똑같이 써도 예를 들어서 2x-2라고 y는 x제곱이란 두 개 이렇게 써도 여긴 xy 똑같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얘랑 관계가 있어 없어? 아, 없잖아. 왜?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나온 거고 얘는 여기다 5 집어넣을 수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니, 다른 함수잖아. 함수 값을 기준으로. 그치? 그러니까 얘는 둘의 x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지, 그치? 얘는 따로 얘 따로 그리는 거잖아, 그치? 우리 그냥 같이 그렸을 뿐이지. 그러니까 얘랑 관계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둘이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는 한 t에 대해서 x도 영향을 받고 y도 영향을 받으니까 둘이 영향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영향이 서로 있어. 관계가 있어. 누구 때문에? t 때문에. 이걸 우린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x랑 y랑 같다는 거예요? 아니지. x랑 y랑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함수 관계를 갖겠지. 그러니까 이 함수가 다르잖아. 얘는 ft고 얘는 gt잖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만약에 x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값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오는 값은 그냥 그 함수값만 기준으로? 나오는 값이 상현이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t가 1이면 x는 2가 되고 y는 3이 될 거 아니야. 네. 관계가 있기 시작하잖아. t가 2면 x는 4, y는 7 이런 식의 관계를 갖잖아, 그치? 그러니까 t에 의해서 둘 다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잘만 적당히 하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죠. x가 2t니까 4t면 뭐가 돼요? 선생님이 이 함수를 되게 좋아하네. 2x-1도 쓸 수도 있겠죠. 2t가 x니까 4t면 얼마야? 2x잖아. 그러니까 4t 대신에 2x라고 쓸 수도 있지. 그랬더니 결국 x랑 y랑 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함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안 보이는 함수도 있거든.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되게 복잡한 함수도 있지만 간단한 함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t를 매개로 한 방정식이라 그런다. 알았어요? 그럼 x와 y는 봐. x랑 y랑 관계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t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라고. 얘가 2가 나오면 넌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너가 4면 너는 7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독립적으로 너 4 나왔는데 내가 마음대로 9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관계성이 생긴 거야. 매인 거야. 종속되기 시작해. 알았어요? 그런 거 갖다가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x가 2가 나왔다면 y는 무조건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t가 1일 때 x를 2로 만들고 y는 누구로 만드니까 3으로 만들기 때문에 얘가 2일 때는 넌 반드시 3이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서로 이게 종속되는 관계가 생겨요. 나는 사실 너 때문에 2가 된 건데 나는 너 때문에 3이 된 건데 근데 너는 2가 될 때 난 반드시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도 관계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정우가 만약에 하루에 한 명만 친구를 만나. 그럼 너가 만날 때 난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지. 한 명이니까 한 명만 만나야 돼. 그럼 널 만나면 날 못 만나질 거 아니야. 내가 만나는 너가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관계가 있는 거잖아. 네가 만나는 날은 내가 못 만나고 내가 만나는 날은 네가 못 만나잖아. 너랑 나랑은 모르는데도.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건 똑같은 한 명이라는 그거니까? 가운데 누군가가 그 사람이 매개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일단 놓고 가는 거야. 어찌 t가 기준이 되는 거죠, 어쨌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지. 너랑 나랑은 서로 모르는 사이야. 말은 되게 어려운데 사실 느낌은 돼야 뭔지 알겠어. 너랑 나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둘이 자꾸 뭔가 연관이 돼 있어. 너랑 나랑 이렇게 저 사람이랑 나랑 왜 연관성이 자꾸 생기지? 알고 봤더니 정우가 있었던 거야. 제가 매개가 돼서 너랑 나랑 관계가 생겼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뭘 알고 싶으냐면 여기서 dx분의 dy를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나는 x와 y의 변화량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매개분수 반정 미분법이에요. 그런데 x는 y를 x로 미분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 또 x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y는 t로 미분하고 x도 t로 미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y를 t로 미분했으니까 얘가 g't가 되겠죠. f를 t로 미분했으니까 f't가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x와 y의 변화량도 뭐로 나타나? T. t의 함수로 나타나요. 물론 x와 y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매개변수 방정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낼 수 있죠. 단순한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x는 1-2t래요. y는 4t제곱 더하기 3이래요. 그럴 때 dx분의 dy를 구하세요. 저 일단 그럼 어떻게? 다 T로 나온다. 그렇지. 얘를 dt분의 dx를 구해요. 그럼 얼마예요? 따라와 같이 하자. 요거 t로 미분하면 미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얘 미분하면 t로 dt분의 dy는 8T. 어? 8T. 8t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라고 쓸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식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T.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갈 거고 여기가 8t. 8t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T. 4t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먼저 들어가요. 자, 그럼 x가 3일 때의 값을 미분계수를 구하래. 미분 계수요? 그럼 여기다 x를 3을 넣어야 되잖아. 엑? 맞아요? 여기다 x에서 3을 넣으려면 3이 이제 x가 있어 없어? 따라와야 돼.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하는 거야. 알았어?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알았어요? 아니 저 Y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Y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dx분의 dy를 구한 거야. 우리가 dx분의 dy를 구한 다음에 보통 뭘 해요? x에다 얼마를 넣어서 미분계수를 구하잖아. 그지? 맞아? 네. 그러니까 x에다가 x가 3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x가 3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려고 했는데 x가 있어 없어? 없죠. 없지. 그럼 x에다가 여기다 3을 넣어봐. 마이너스 1. 아니, t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러니까 t가 x가 3일 때는 t는 마이너스 1이구나. 아 그럼 마이너스 1에 의해서 이거 결정된 거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요. 따라서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뭐야? 뭐긴 다시 오 이거 약간 x가 3이 되는 건 t가 t에 의해서 결정된 거지. x가 3을 만들 때 t는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 t를 집어넣으시면 된다. x가 3을 만드는 t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밖에 없진 않지. Y는 3이면 값은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야. y가 3일 땐 t가 0이니까 t에 0을 집어넣어야죠. 네? y가 3이 되려면 t가 0이 되어야지. 아우. 그럴 때 t 값은 다르죠. x랑 y는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같은 게 아니에요. 네. 더 못하겠네. 자, 약간 이거